나는 휴대폰을 든 차에 낡은 방파제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다. 액정 속에는 오래된 문자가 하나 떠 있었다.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은 여전히 평온한가요? 그의 메시지에는 늘 물음표가 있었다. 나는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한 적이 없었다. 우리의 관계는 거대한 파도처럼 갑자기 몰아쳤고 소리 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갔다. 나는 그때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문득 떠올라.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히라는 말을 맹세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이에 놓였던 파도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격렬했는지.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사라졌다. 아니, 어쩌면 나 혼자만 남겨진 것일지도 몰랐다. 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했지만 그의 향기,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을 붙잡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고 나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렸다. 내 등 뒤로는 작은 도자, 공방이 있었다. 바다의 그릇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올해로 48. 나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이 작은 도시로 내려왔다. 한때는 서울의 한 유명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나는 화려한 도시의 빛과 소음을 뒤로하고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도망쳤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향하고 해가 질 때까지 흙을 만졌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모양을 갖추었고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을 때는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그 어떤 관계도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와의 관계도 그랬다. 저녁이 되면 나는 혼자 밥을 먹었다. 조용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움직이며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연인들은 웃고 울며 사랑을 속삭였지만 그들의 감정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그것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온함은 사실 거대한 빈 공간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고 나는 언제든 그 파도에 휩쓸릴 수 있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밤바다는 낮보다 훨씬 어둡고 깊었다. 그 깊은 어둠 속에는 내가 묻어버린 기억들이 숨어 있었다. 그 기억들을 들춰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외로웠고 그래서 더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결국 나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끌었다. 모든 것은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났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한 장의 종이, 그리고 한 통의 전화로 나의 일상은 흙을 반죽하는 손길처럼 느리고 반복적이었다. 새벽녘, 바다 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공기가 공방 안으로 스며들면 나는 가장 먼저 흙을 꺼냈다. 흙은 젖은 상태로 차갑게 뭉쳐 있었고 나는 그 덩어리들을 손으로 주무르고 때로는 발로 밟아가며 부드럽게 만들었다. 흙덩어리 속에 작은 공기 방울을 빼내는 과정은 마치 내 마음속의 답답함을 덜어내는 의식 같았다. 나는 주로 밥그릇, 국그릇 같은 일상적인 식기들을 만들었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작품보다는 사람들의 식탁 위에 소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다. 내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식사를 할 때라도 작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정작 내 식탁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가끔은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조차 귀찮아.
대충 빵 한 조각이나 우유로 저녁을 때우곤 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이거나 근처에 사는 아주머니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그릇들을 보며 감탄했고, 내게 공방이 참 예쁘네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짧게 답하거나 미소로 대신했다. 나는 내 삶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지나간 페이지였고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를 쓸 용기가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저 나를 조용하고 신비로운 도예가로 생각했다. 그들의 오해는 나를 보호하는 투명한 벽이 되어주었다. 나의 유일한 낙은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었다. 특히 재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를 즐겨봤다. 등장인물들의 행복하거나 슬픈 삶을 보며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웃음과 눈물에 몰입하며 잠시나마 내 삶의 공허함을 잊으려 했다. 텔레비전 속의 세상은 늘 화려하고 다채로웠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했다. 모든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삶이 부러웠다. 내 삶은 흑백의 사진 같았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고 그 어떤 색깔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밤이었다. 낡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나는 비로소 내 삶의 깊은 고독을 마주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가끔 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다. 그와의 추억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모든 기억들을 흙 속에 묻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끈질겼다. 그것들은 파편처럼 내 삶 곳곳에 박혀 나를 찔렀다. 딸아이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가끔 전화가 오곤 했다. 엄마, 잘 지내. 짧은 안부와 함께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나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나는 딸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내 고독을 숨겼다. 딸에게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나는 매일 밤 혼자였고 그 외로움은 점점 더 나를 잠식해 들어갔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공방문을 닫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공허함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컴퓨터를 켰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그저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때 우연히 보게 된 작은 배너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외로운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호기심에 클릭했다. 그곳은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 사이트였다. 나는 피식 웃었다.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왠지 모를 충동에 휩싸였다. 한번 해볼까? 그 충동은 내 삶의 모든 단조로움을 깨부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우스 커서를 조심스럽게 옮겨 한 남자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슬퍼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다. 그것이 나의 운명을 뒤흔들 첫 번째 선택이었다. 며칠 후 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내가 남자친구 대여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클릭했던 그 남자에게서였다. 그의 이름은 이준. 짧고 간결한 이메일에는 나에게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준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내 상상 속의 인물과 너무 달랐다. 나는 그저 심심풀이로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일이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남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이 행동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사진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깔끔한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 시계나 값비싼 구두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외모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고요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이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목소리에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그는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세심함에 조금 놀랐다.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뭔가 달라 보여서요. 다른 분들은 너무 꾸며낸 느낌이었는데 당신은 그냥 당신 같았어요. 내 말에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당신의 프로필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화려한 파티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당신은 그냥 도자기를 만드는 뒷모습만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직업을 묻지 않았고 가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 삶의 소소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였다.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며 울었는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의 질문들은 내 삶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한때 미술관 큐레이터였다는 것, 남편을 잃고 이 도시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위로가 필요한 나를 조용히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카페를 나설 때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내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는 그를 남자친구로 고용해야 할지 아니면 친구로 남겨두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이미 그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좋아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자 나는 당황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지만 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졌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세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랐으면 해서요. 저에게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이 예감은 나를 조금 불안하게 했지만 동시에 설레게 했다. 그의 제안은 의외였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자친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그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의 만남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진짜 연인이 아닌 가짜 연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잠시만 내 삶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는 정색하며 말했다. 나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 감옥의 문을 잠시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느껴졌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는지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의 기묘한 계약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총수이자 회사의 후계자였다. 그의 삶은 늘 거대한 감시망 속에 있었다. 모든 행동과 말이 회사의 명성과 연결되었고 그의 사생활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다. 그는 사랑도 우정도 진심으로 나눌 수 없었다. 모든 관계는 거래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배경을 이용하려 들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착한 아들, 유능한 후계자, 완벽한 총수, 그 가면을 벗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그냥 평범한 이준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는 그가 느끼는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의 고독은 남편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지만 그의 고독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내 공방을 보여주었다. 그는 흙을 만지는 나의 손길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 번은 직접 물레를 돌려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서투른 손길로 흙덩이를 만졌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흙을 빚는 법을 알려주었다. 차가운 흙의 촉감과 그의 따뜻한 손이 맞닿았을 때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더 이상 가짜 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진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는 내게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밥그릇을 채워주었고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남편의 부재를 잊을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먹는 저녁 식사는 늘 따뜻했고 그와 함께 걷는 바닷가, 산책은 늘 평화로웠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불안과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행복.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거대한 비밀 위에 쌓은 모래성 같았다. 언젠가 이 모래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에게 마음을 주면 줄수록 그가 사라졌을 때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었다.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늘 그의 앞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두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았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물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망설여요? 저를 믿지 못하는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믿었지만 우리의 관계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 그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놓을 수 없었다. 그와의 계약은 단 일주일짜리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다시 내 공방을 찾아왔다. 나는 그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는 왜 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는 이전처럼 함께 흙을 만지고 차를 마시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우리는 더 이상 돈으로 얽매인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의 만남은 순수한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자신을 잊고 싶어 했고 나는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내가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유약을 바르고 감의 그릇을 넣는 동안 그는 옆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혹은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마치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요하고 편안했다. 한 번은 내가 감에 넣을 그릇을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져 하나를 깨뜨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내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만든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는 놀라 달려와 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이미 상자를 뒤져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왔다. 그는 능숙하게 내 손가락에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나를 정말로 걱정해주고 있었다.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다. 나는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썼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그 순간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슬픔, 그리고 나의 부족함까지. 그는 내가 만든 도자기를 좋아했다. 그는 매번 올 때마다 내가 만든 컵이나 그릇을 하나씩 사갔다. 나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는 굳이 내게 돈을 지불했다. 당신이 만든 그릇에는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능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담아 그릇을 만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질 컵, 그가 식사를 할 때 사용하게 될 접시, 그릇을 만들 때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는 그가 내가 만든 그릇을 사용할 때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고독을 이야기했고, 그는 대기업 총수로서의 무게와 압박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다고 했다.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는 늘 외롭고 공허했다고 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셨죠. 학교 성적, 운동, 심지어는 제가 사귀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감옥이었다. 그는 내가 만든 작은 도자 공방에서 잠시나마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내가 힘들 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그의 작은 배려들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잊을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공방 안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그는 서투르지만 정성껏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웃고 이야기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남편은 늘 바빴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이런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화려한 만찬이나 값비싼 와인보다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 한 그릇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지냈던 행복을 그를 통해 되찾고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나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의 삶과 나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 그는 언제든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사랑은 내게 큰 상처를 남긴 감정이었다. 나는 다시는 그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당신이 왜 저를 밀어내려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상처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내 안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내 마음을 열어줄 용기가 없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준의 고백은 나의 텅 빈 마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의 눈빛, 그의 행동, 그가 내게 보여준 모든 것들은 그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다. 나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미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컸고 나는 다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 가져다주는 행복보다 상실이 가져다주는 슬픔을 더 크게 느꼈다. 나는 이준에게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공방문을 닫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나는 다시 내 안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가 내게 선물했던 도자기 컵은 여전히 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컵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슬픔을 느꼈다. 그 컵은 나의 이기심과 비겁함을 꾸짖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그가 공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갔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를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비겁한 것일까? 왜 나는 행복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남편은 출근길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렀다. 나는 늘 내 감정을 숨기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이준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렸다. 그는 곧장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행복을 두려워해요. 저는 사랑을 두려워해요. 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을 밀어낸 거예요. 내 말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쏟아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저는 당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 말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다시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계약 관계도 위장된 역할도 아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연인. 이주는 매일 아침 내 공방으로 나를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즐겼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바닷가를 걷고 내가 만든 도자기를 함께 포장했다. 그는 나의 일상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가 나의 남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깨달았다. 남편은 늘 바빴고 늘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삶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주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들어왔다. 나는 이준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색깔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흑백의 사진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나의 삶의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의 물감을 칠해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안감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준이 내 공방을 찾아왔을 때였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신과 만난다는 사실을 아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와 헤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잖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당신은 왜 늘 그렇게 말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의 절박함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당신의 가족, 당신의 명성, 당신의 모든 것을요. 저는 당신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은 제게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삶의 이유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나는 그의 사랑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삶과 나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의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그의 가족이 내 공방을 찾아왔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이준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아들은 당신 같은 여자와 어울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의 명성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당장 헤어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공방을 폐쇄하고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위협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그들의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준을 지켜주고 싶었다. 나는 그를 위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이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당신의 가족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서 멈춰요.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낸 후 휴대폰을 끄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이전과는 달랐다.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꼈다. 나는 이준의 연락을 피했다. 그의 전화는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이 걸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꺼두었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나는 다시 내 안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그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그의 세상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의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공방의 문은 굳게 닫혔다. 나는 흙을 만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내 삶에 새로운 색깔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잃었다. 나는 다시 흑백의 세상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춥고 더 외로웠다. 나는 내가 선택한 외로움에 갇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이준이었다. 소포 안에는 내가 만든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깨뜨리지 않았던 도자기 컵이 들어 있었다. 컵 안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제게 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의 쪽지를 읽는 순간 나는 본물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밀어냈다. 나는 나의 비겁함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포기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공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나는 그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퇴근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공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흙을 만졌다. 흙은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바치고 싶은 단 하나뿐인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 도자기는 우리의 사랑을 담은, 우리의 희망을 담은, 그리고 나의 모든 슬픔을 담은 도자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공방에 앉아 내가 만든 도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공방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가 달려와 나를 품에 안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당신이 저를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버려진 것 같았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쪽지, 당신의 도자기, 당신의 모든 것이 저를 다시 당신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바보 같았어요. 저는 행복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의 가족이었다. 이준의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는 우리 아들을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준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고 저도 이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 대답에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분노가 내게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에게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이준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냉정한 표정으로 공방에 들어섰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내게 명함을 내밀었다. 그의 명함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에게 우리 아들은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원하는 것을 말하면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나는 그의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 나는 그의 아들을 사랑했고 그의 아들도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돈과 명예만을 보았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준 씨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그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사랑으로 만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말에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나에게 서류 한 뭉치를 던졌다. 이것은 당신 남편의 유산입니다. 당신 남편은 우리 회사에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남편의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방을 폐쇄하고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남편이 우리 회사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없었대야. 나는 그에게서 서류를 빼앗아 들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신은 이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말에 그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더니 공방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준을 사랑했고 그를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이준이 공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다녀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나는 그의 사랑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가족을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은 그들의 아들입니다. 당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요. 그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준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을 후계자 자리에서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준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은 나를 탐욕스러운 마녀로 묘사했고 나는 한순간에 전 국민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공방은 문을 닫아야 했고 나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도, 재산도, 그리고 나의 평화로운 삶도.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이준을 얻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비난을 견뎌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당신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소박한 집을 지었다. 나는 다시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희망을 흙에 담았다.
이주는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내가 힘들 때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우리는 가끔 바닷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더 이상 대기업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남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유명한 도예가도 과부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의 아내였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준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나는 사랑을 되찾았고 행복을 되찾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 번은 이준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저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평화로웠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사랑해요. 그는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와의 약속은 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비밀 같았다.